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3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에 대한 공소장 이 공개를 사실상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국회에서 이 사건 초기에 수사 초기에 이게 검언유착이다 이런 식으로 거의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을 배제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이 됐는데 실질적으로 한동훈 검사장을 엮으려는 당초의 그 계획은 미수에 그치고 2월 14일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부산 고검에서 만났다 하는 녹취록을 들여다보니까 거기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을 엮을 만한 조그마한 근거도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진웅 부장검사 당시에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인지 7월 29일에 한동훈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려고 갔다가 거기서 폭행 논란이 불거졌죠.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은 서울 고검에서 감찰을 했습니다. 그 감찰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감찰을 하는 도중에 이것을 수사로 전환해가지고 정진웅 전 부장검사 현재 광주지검 차장검사입니다. 차장검사에 대해서 기소를 했죠.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독직폭행 혐의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국민의힘 김도우 의원이 이에 대해서 자 공소장을 제출해달라. 지금까지 관행을 보면 국회에서 공소장을 제출해달라고 검찰에 요구를 하면요. 검찰에서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로 제출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난 이후에는 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 그러면서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고요. 공소사실 요지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본인은 또 그것을 국회 답변 과정에서는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오늘 법무부가 국회에 보낸 공소장 요지입니다. 정진웅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공소장 요지인데 딱 4줄입니다. 4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0년 7월 29일 오전 11시경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한동훈의 사무실에서 물론 000으로 되어 있죠. 한동훈의 사무실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중에 소파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팔과 어깨 등을 잡고 소파 아래로 밀어 누르는 등 폭행을 가해 피해자에게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함. 요것이 공소장 요지입니다. 공소장 전문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 공개하지 않은 데 대해서 법무부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법무부에다가 공소장 전문을 보냈습니다. 근데 법무부가 그것을 다 잘라버리고 딱 4줄로 국회에다가 제출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이게 이제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문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2월 달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공소사실 요지만 앞으로 공개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첫 번째로 적용한 게 바로 뭐냐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공소장을 공개하던 관행을 바꾸어 가지고요. 공소사실 요지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0월 22일 국정감사에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접대를 받은 검사 이 부분에 관한 민주당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뭐라고 했냐면 자 이 수사검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인검사다. 그 라임 사건을 수사했던 주인검사다. 그런데 그 사람을 김봉현 전 회장이 조사를 받을 당시에 검찰청 복도에서 만났다고 한다. 그래서 검사들이라면 이 사람이 누구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근무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다 공개를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검찰 내부에서는 이 사람이 누군지 지금 다 압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피의사실 공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피의사실은요. 정진웅 부장검사가 받고 있는 피의사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진웅 검사가 받고 있는 피의사실은요. 이미 검찰 내에서 다 조사를 마치고 나서
법원의 재판으로 넘기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이죠. 이 동안에 그동안에는 이렇게 넘어가면 공소장은 공개하는 게 관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재판을 받고 재판에서는 어차피 그게 다 공개될 거 아니겠습니까? 공개된 재판이니까. 그러니까 공소장을 공개하는 게 원칙이었다. 특히 그 서울 고검에서 물론 이 사람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는요. 당시 7월 29일 날 정진웅 부장검사뿐만 아니고 또 한 명의 검사가 있었고요. 수사관들 몇 명이 같이 갔었고 법무연수원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을 다 조사해서 정진웅 당시 부장검사가 검사 기수 선배인 한동훈 검사장을 어떤 식으로 덮쳐서 폭행을 가했다 하는 걸 조사를 다 했습니다. 한 결과로 이렇게 나온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걸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판 과정에서 곧 이 피의사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소장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고 바로 그것 때문에 지금 관행적으로 공소장 공개를 해왔던 건데 재판에 넘어가는 과정에서. 근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이걸 뭐 피해자 인권 침해 우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이 부분을 공개하지 않고 본인은 오히려 술접대 검사 의혹이 있는 술접대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 검사들은 실명만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검찰 내부에서 누군지 다 알 수 있는 상태로 공개를 했다. 그럼 이거는 그 사람의 피해자 인권 침해? 피의자 또는 관련 사건 관계인의 인권 침해? 인권 침해가 오히려 정진웅 부장검사보다도 훨씬 더 심한 것이죠. 왜 그러냐? 우선 이 술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 검사들은요. 우선 본인들이 술접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술접대 받았다는 자리에 총 7명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김봉현 전 회장, 또 한 사람은 검사 출신 변호사 이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종필 라인 부사장, 그 다음에 검사 3명 이렇게 있었다는 것인데 검사 3명이 다 부인하고 있고 이종필 라인 부사장은 글쎄 뭐 여러 번 술을 먹은 기억은 있는데 그 룸사롱에서 그러나 그때 검사들이 있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주소를 했다는 검사 출신 변호사는 그런 일이 없었다. 현직 검사는 없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7명이 술을 먹었다는 그 자리에 지금 유일하게 김봉현 전 회장만이 현직 검사가 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도 특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술접대 받았다는 사실 자체를 거의 기정사실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다. 자, 이거야말로 만약에 나중에 술접대 받은 사실이 없었을 경우, 아니 또 있더라도 객관적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설령 없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건 명백하게 피의사실도 아니고 이거는 뭐 덮어씌우기, 의혹 덮어씌우기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부분에 관해서 공개를 했다. 비록 답변 과정이지만 공개를 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과연 이 처음에 비공개 이유로 얘기했던 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사생활 명예 등 뭐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서 비공개한다는 이런 생각이 선택적 공개 아니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재판으로 넘어가는 사람, 피의자, 이 사람의 범죄 행위, 의혹을 받고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알 권리가 있다. 더군다나 그게 중요 피고인일 경우에는. 그런데 이 사람은 중요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개하지 않고 단 4줄로 정리했다 하는 부분에서 문제다.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재판으로 넘어가거나 또는 사건 수사나 이 부분에 관해서 어디까지 공개하는 것이고 어디까지를 비공개하는 것이냐는 원칙이 뭐냐 도대체. 자기는 단순한 의혹에 대해서는 공개하면서 법원의 재판으로 넘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4줄짜리로 간략하게 요지만 보낸다? 원칙이 뭐냐? 그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저스티스를 다루는 그런 장관인데 그 원칙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게 생겼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걸 어찌 보면 보다 결정적인 부분인데 처음부터 이 한동훈 검사장, 이 사람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수사를 했었고 결국
표적 수사를 해서 어찌됐든 한동훈 검사장을 엮으려고 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던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은 지기는커녕 지금은 오히려 끝까지 정진웅 검사를 감싸기 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또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지금 한동훈 검사장은요. 자,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그 의혹에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부산고검 차장검사에서 곧바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됐습니다. 좌천조돼 있습니다. 직무배제를 한 것이죠. 뭐 서울 부산고검 차장검사 자체가 무슨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배제를 했는데 자,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법원에 재판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직무배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에 대한 공소장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면 정진웅 검사에 대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끝까지 본인이 이 문제에 관한 헛발질의 책임을 지기는커녕 끝까지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 자, 이 세상에 이런 정의가 어디 있는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법무부가 검찰이 공소장 전문을 법무부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공소장을 사실상 비공개, 단 4줄짜리로 공개한 그 이유와 그 그렇게 국민의힘 김도우 의원에게 보낸 사실의 부당성, 이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곧 재판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 재판 과정에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그 공소 사실은 낱낱이 공개가 될 것이고요. 결국은 조국 전 장관 사태에서 우리가 봤듯이 이렇게 피의사실 공표를 공소장 때도 안 하고 그 다음에 검찰 수사 단계에서도 못하게 틀어막고 이렇게 하면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이 문제가 하나씩 둘씩 나오는 것이 거의 새로운 사실인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 이것은 별 차이가 없을 것이다. 다만 국민들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의혹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 지금 아느냐 아니면 재판 과정에서 아느냐, 몇 달간의 공백이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정진웅 감싸기는 눈물겨울 정도로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